월급의 노예로 살 것인가, 돈의 주인으로 살 것인가. 로버트 기요사키는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의 금융 지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혁명적인 작가이자 교육가, 투자자입니다. 그는 4세대 일본계 미국인으로 하와이에서 성장했으며 뉴욕 상선사관학교를 졸업한 뒤 미 해병대 장교로 복무하며 베트남 전쟁의 전투기 조종사로 참전했습니다. 그의 초기 경력은 탄탄대로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제대 후에는 제록스사에서 복사기를 파는 세일즈맨으로 일했는데 이 경험은 훗날 그가 사업 성공의 가장 중요한 기술 중 하나로 꼽는 판매 능력을 길러준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나일론과 벨크로를 이용한 지갑 사업에 뛰어들었으나 실패하여 빈털터리가 되는 등 여러 부침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실패의 경험을 부자 아빠가 강조했던 현실 세계의 교육으로 받아들여 자산으로 삼았고 마침내 부동산과 사업 투자에 성공하며 47살에 경제적 자유를 이룩했습니다. 1997년 출간된 그의 대표작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는 전통적인 재정 관념에 도전하며 금융 교육의 중요성을 역설,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 책을 통해 집은 자산이 아니다, 부자들은 돈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 등 도발적인 메시지를 던지며 수많은 사람들이 월급의 노예에서 벗어나 돈이 자신을 위해 일하게 만드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비슷한 조언을 들으며 자랍니다. 열심히 공부해라. 좋은 대학에 가고 안정적인 직장을 구해. 꼬박꼬박 저축하고 빚은 지지 마라. 이것은 우리를 사랑하는 부모님이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성실하고 안전한 삶의 방식처럼 보입니다. 이는 산업화 시대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성공 공식이었습니다. 실제로 로버트 기요사키의 가난한 아빠 역시 그랬습니다. 교육계에 몸담으며 높은 학위와 사회적 존경을 받았던 그의 친아버지는 아들에게 늘 안정적인 삶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기요사키에게는 또 다른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친구의 아버지이자 그에게 돈과 투자의 원리를 가르쳐준 부자 아빠였습니다. 부자 아빠는 정규 교육을 제대로 마치지 못했지만 하와이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는 기요사키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부자들은 돈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 돈이 자신들을 위해 일하게 만들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는 바로 이 두 아버지의 상반된 철학을 축으로 전개되는 단순한 재테크 서적을 넘어선 한편의 강력한 인생 드라마입니다. 이 책은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돈에 대한 통념과 교육 시스템의 한계를 정면으로 비판합니다. 왜 똑똑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평생 돈 문제로 고통받는가? 왜 높은 연봉을 받는 의사나 변호사조차 재정적으로 파산의 위험에 처하는가? 기요사키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금융 문맹에 있다고 단언합니다. 학교에서는 우리에게 직업을 갖고 돈을 버는 법은 가르쳐주지만 그 돈을 관리하고 불리는 법, 즉 돈이 작동하는 원리에 대해서는 침묵한다는 것입니다. 이 책은 바로 그 잃어버린 교육의 고리를 채워줍니다. 자산과 부채의 진정한 의미를 깨우치고 끝없는 쥐경주에서 탈출하여 경제적 자유를 얻는 길을 명확하고 단순한 언어로 제시합니다. 이 책은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재정적 각성을 선사한 위험한 책이자 새로운 부의 지도를 그리는 첫걸음이 되어준 위대한 입문서입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가 던지는 가장 충격적이고 핵심적인 메시지는 바로 자산과 부채의 재정의에 있습니다. 전통적인 회계학에서는 당신이 소유한 모든 것, 즉 집, 자동차 등을 자산으로 분류합니다. 하지만 부자 아빠의 정의는 극도로 단순하고 명쾌합니다. 자산은 내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는 것이고 부채는 내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는 것이다. 이것은 회계 장부상의 정의가 아니라 캐시플로에 기반한 실질적인 정의입니다. 이 간단한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부자와 가난한 자를 가르는 결정적인 분기점입니다. 이 정의에 따르면 대부분의 중산층이 자신의 가장 큰 자산이라고 믿는 집은 사실 자산이 아니라 부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에 대한 애착과 사회적 지위 때문에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현금 흐름의 관점에서 보면 명확합니다. 당신이 대출을 받아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매달 주택담보대출 이자, 재산세, 보험료, 수리 및 유지비 등 막대한 돈이 당신의 주머니에서 끊임없이 빠져나갑니다. 집은 당신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 집을 유지하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하게 만드는 족쇄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집값이 올라 시세 차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실현되기 전까지는 미지의 가능성일 뿐입니다. 기요사키는 이러한 가짜 자산을 사모으는 행위가 바로 평범한 사람들이 평생 돈의 노예로 살아가는 이유라고 지적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자산은 무엇인가? 부자 아빠의 정의에 따르면 그것은 당신이 잠을 자는 동안에도 당신의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는 모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임대 수입이 발생하는 부동산,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금, 채권 이자, 당신이 소유한 사업체에서 발생하는 순이익, 그리고 책이나 음원 등 지적재산권에서 나오는 인세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부자들은 자신의 노동력뿐만 아니라 이러한 자산, 군단을 구축하여 돈을 벌어오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 집중합니다. 기요사키는 이를 설명하기 위해 캐시플로우 쿼드런트라는 사분면을 제시합니다. 왼쪽에는 E, 엠플로이 봉급 생활자와 SS, 셀프 마이너스 엠플로이드 자영업자 전문직가 있고 오른쪽에는 BB, 비즈너스 오너, 사업가와 II, 인베스터 투자가가 있습니다. 왼쪽 사분면의 사람들은 자신의 시간을 돈과 맞바꾸지만 오른쪽 사분면의 사람들은 시스템과 돈이 자신을 위해 일하게 만듭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이 사분면에 머물고 중산층은 S 사분면으로 이동하려 노력하지만 부자들은 B와 I 사분면에서 활동합니다. 이 끔찍한 쳇바퀴를 영원히 달리는 햄스터, 즉 더 렛레이스에서 탈출하는 유일한 길은 부채가 아닌 진짜 자산을 사모아 캐시플로 사분면의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뿐입니다. 자산과 부채의 개념을 이해했다면 다음 단계는 어떻게 진짜 자산을 사모을 것인가 하는 문제다. 기요사키는 이를 위해 학교에서는 결코 가르쳐주지 않는 몇 가지 중요한 원칙과 태도를 익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먼저 자신에게 지불하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월급을 받으면 각종 대금과 세금을 먼저 내고 남는 돈으로 저축하거나 투자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보통 남는 돈은 거의 없습니다. 부자 아빠의 방식은 정반대입니다. 수입이 생기면 가장 먼저 일정 금액을 떼어 자신의 자산 항목에 투자합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 생활비와 빚을 갚습니다. 만약 돈이 부족하다면 그 압박감은 오히려 어떻게 더 많은 돈을 벌거나 지출을 줄일 수 있을지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게 만드는 강력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이는 단순히 돈의 순서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산 형성을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는 강력한 재정 습관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는 금융 IQ를 끊임없이 높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자 아빠는 금융지능이 회계, 투자, 시장에 대한 이해, 그리고 법률이라는 네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설명합니다. 회계는 재무제표를 읽고 기업의 재정 상태를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투자는 돈을 벌게 만드는 전략과 공식을 아는 것입니다. 시장에 대한 이해는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파악하는 능력이며 법률은 세금 혜택이나 기업법 등을 활용하여 자신의 자산을 보호하는 지식입니다. 특히 세금에 대한 이해는 중요합니다. 봉급 생활자는 돈을 벌고 세금을 내고 남은 돈으로 쓰지만 부자들은 법인을 활용하여 돈을 벌고 돈을 쓰고 남은 돈에 대해서만 세금을 냅니다. 이 합법적인 절세 전략 하나만으로도 부의 축적 속도는 크게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배우기 위해 일하라는 태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무런 투자도 시작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부자 아빠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작은 규모로 시작해서 실수를 통해 배우라고 가르칩니다. 또한 젊을 때는 높은 연봉을 쫓기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직장을 선택하라고 조언합니다. 특히 세일즈,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협상 기술 등은 어떤 사업을 하든 성공의 필수적인 기술입니다. 당장의 월급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자산을 쌓는데 필요한 기술을 배우기 위해 일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가난한 아빠와 부자 아빠의 근본적인 차이점입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는 출간된 지 20년이 훌쩍 넘었지만 여전히 전 세계 수많은 독자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책이 복잡한 금융 이론이나 어려운 투자 기법을 늘어놓는 대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단순하고 강력한 이야기의 힘을 통해 돈에 대한 우리의 근본적인 생각의 틀을 바꾸어 놓기 때문입니다. 자산과 부채, 쥐경주와 같은 개념들은 독자들이 자신의 재정 상태를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게 만들고 왜 나는 항상 돈에 쪼들릴까? 라는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을 제시합니다. 이 책은 의심할 여지 없이 재정적 문맹 상태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을 일깨워 스스로
금융 공부를 시작하게 만든 위대한 입문서이자 각성제입니다. 하지만 이 책을 읽을 때 반드시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부마이너스자 아빠 가난한 아빠는 구체적인 투자 방법을 알려주는 실용서가 아니라 생각의 전환을 촉구하는 철학서에 가깝다는 점입니다. 책에서 제시하는 부동산 투자 사례 등은 다소 단순화되어 있거나 현재의 시장 상황과 법규에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기요사키의 일부 투자 전략이나 그가 홍보하는 세미나 등은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부자 아빠라는 인물이 실존 인물인지에 대한 논란은 이 책의 내용이 교훈을 주기 위해 각색된 우화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이 책의 모든 내용을 비판 없이 맹신하고 따르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무작정 빚을 내어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안정적인 직장을 성급하게 그만두는 행위는 파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책의 가장 큰 가치는 무엇을 혹은 어떻게 있는 것이 아니라 왜에 있습니다. 왜 우리가 금융 지식을 배워야 하는가? 왜 우리는 월급만으로는 결코 부자가 될 수 없는가? 왜 우리는 자산을 쌓아야 하는가? 이 책은 이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한 답을 독자 스스로 찾도록 강력하게 동기를 부여합니다. 마치 영화 매트릭스의 빨간 약처럼 이 책은 한 번 읽고 나면 다시는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특히 돈과 직업을 바라볼 수 없게 만드는 강력한 각성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마이너스자 아빠 가난한 아빠는 재정적 자유를 향한 여정의 종착점이 아니라 바로 그 여정을 시작하게 만드는 출발선입니다. 이 책을 통해 낡은 생각의 사슬을 끊고 새로운 금융 세계에 눈을 떴다면 그 다음은 스스로 더 깊이 공부하고 현실에 맞는 전략을 세우며 작은 것부터 신중하게 실천해 나가는 것이 바로 독자의 몫일 것입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전문적인 의학적 조언이나 진료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을 경우 반드시 의사 등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제공된 정보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글자 수 9005